자, 시작합시다. 오늘 원래는 내가 지난 시간에 좀 미리 이렇게 해오라고 준비를 시켰어야 되는데 실라버스에만 썼는데, 사실은 뭘 하겠다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배웠을 거야. 어떤 주제가 있다 그러면은 일단 뭐부터 하라 그래? 사이트 어널리시스 하라 그러지. 그거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 사이트 어널리시스라는 거 백날 해봐야 거기서 답이 안 나와. 그런 식의 사고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깨야 돼. 그 관습적으로 당연히 그게 맞나 보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빨리 이게 하나씩 부셔야 되는데, 사이트 어널리시스를 하는 이유는 이런 것을 깔고 있는 거지. 사이트 어널리시스를 잘 하다 보면 그 사이트가 나한테 이렇게 설계해라 라고 뭔가 힌트를 영감을 줄 것 같다. 이래서 이제 사이트 어널리시스를 하라고 그러고, 그걸 가지고 몇 줄을 또 끙끙거리면서 하면서 막 해.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학생들 발표시켜 보면 다 똑같아. 아무것도 거기에서 얻어지는 그게 없어. 당연하지. 사이트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의 경우 그 프로젝트에 맞는 땅을 고르는 게 아니라 대개는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갖고 있는 땅을 내놓는 거야. 그냥 그게 무슨 천변에 있는 거든 뭐든. 그러면 건축가는 그 땅의 모든 조건을 가지고 오히려 그걸 극복하는 어떤 걸 만드는 거지, 그 맥락에 잘 맞는 거를 만드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이트 어널리시스라는 게, 사이트 어널리시스를 하는 걸 한번 훈련해 본다라는 의미에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하려면 온갖 방법과 그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나는 그래서 사이트 어널리시스를 안 시켜. 그냥 대뜸 뭘 시키냐면 여러분들 하는 것처럼 컨셉을 먼저 요구한다고. 컨셉 뭘 할 거야?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컨셉 전에 이제 주제를 먼저 정하는 거. 뭐 그게 그거야. 어떠한 무엇이냐 이런 얘기야. 응? 그래서 어떠한 무엇을 내가 정하고 내 방향성을 잡고 컨셉을 정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케이스 스터디야. 케이스 스터디. 내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케이스를 갖고 얘기를 하죠. 그게 왜냐면 모든 것은 다 우리 선배 건축가들이 해놓은 것에 답이 있어. 그리고 어떤 것은 건축이고 어떤 것은 여기서 두들겨봐야 안 나오는 것은 뭐냐면 그건 건축이 아니니까. 그렇지? 건축이라고 우리가 딱 잡아갖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건축이다라고 하는 건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건축이라고 이름 붙여지는 것이고, 그것을 잘 읽고 그것을 참조하면 내게 만들어지는 거야. 자꾸 그 연습을 해야 돼. 아무 컨텍스트 없이 나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뭐 사이트 막 하고서 거기서 뭔가가 나올까? 안 나와. 안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프로라면 그렇게 나오겠지만 아직은 그러려면 멀었기 때문에, 일단은 좋은 건축물들을 자꾸 오마주하는 것을 내가 해야 돼. 화가들도 제일 처음에 훈련하는 게 뭐예요? 뭐 대생부터 훈련하고 이게 뭐 묘사하는 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해? 미술관 가서 위대한 그림들을 그대로 그려보잖아. 그렇지? 음악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보는 거야. 자꾸 해보다 보면 내가 소위 말해서 스킬이 그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 내 거가 나와. 내 내공이 나온다고. 근데 그 전에부터 자꾸 내가 이 건축은 창작이지 하고서 해봐야 유치원 그림밖에 안 나온다 이게. 유치원 애들도 그림 그리지. 그것도 창작이지. 근데 우리가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 그지? 우리가 그래서 먼저 진짜 프로페셔널한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는 내 스킬이 먼저 그걸 따라가야 돼. 그걸 흉내낼 줄부터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우선 오늘 뭐 인트로덕션 비슷하게 할 얘기는 이제 아까 그 얘기인데, 우리가 뭘 한다, 어떤 건축을 한다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어떠한 무엇을 한다야. 어떠한 무엇을 한다. 어떠한 무엇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말하자면 설계의 대상이다 이거야. 이게 어떠한 이게 말하자면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는 빌딩 타입이야. 이 두 개를 헷갈리면 안 돼. 그러니까 졸업 설계를 지도할 때 보면, 혹은 대학원생들 지도할 때 보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주제를 잡아오라 그런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잡아와. 내가 예를 들면 청소년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그러므로 청소년 문화센터를 하겠어요. 혹은 나는 무슨 다문화 과정에 관심 있어요. 그 다문화 복지 시설을 하겠어요. 자, 보자. 다문화 복지 시설. 그 다음에 뭐 청소년 어쩌고 저쩌고, 문화 어쩌고 저쩌고. 자, 이게 도대체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뭐야 이게? 응? 이거는 말이 돼. 이 사람을 위한이라는 것이 다문화를 위한, 복지를 위한, 청소년을 위한, 문화를 위한. 근데 what? 뭐야 그게? 이거는 얘기 안 하고 이것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거는 뭐냐? 자,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단독주택에 가서 이 행위를 하면 복지시설이 되는 거고, 근린생활시설에 가서 하면 되는 거고, 오래된 폐 학교를 빌려서 이거를 차리면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빌딩 타입은 anything이야, anything. 어떤 걸로 해도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어떤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설계하겠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프로그램하고 빌딩 타입을 헷갈려 갖고 이런 문제가 벌어진다. 지난번에 너희한테도 한 게 똑같은 거야. 그냥 도시재생 하면 도시재생의 어떠한이란 말이야. 그런데 무엇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빌딩, 우리가 하는 거는 빌딩이라고 하는 것을 아키텍처로 만드는 행위인데, 그 빌딩 타입이 뭐냐 이게. 교회냐, 병원이냐, 갤러리냐, 주택이냐, 공장이냐, 이것이 돼야지 된다. 자, 그래서 이것까지를 만드는 거를 우리가 기획이라 그래요. 플랜. 이 플랜이라는 걸 가지면은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부터 소위 말해서 requirement가 나와. 소위 말해서 RFP라는 것이 쓰여져. RFP는 뭐냐면 Request for Proposal. 그러니까 설계안에 대한 요구서야. 설계안에 대한 요구서. 이게 설계 공모 지침서일 수도 있죠. 설계 공모 지침서가 될 수도 있지. 그걸 보고 설계자들이 컴피티션을 하지. 혹은 내가 유명한 건축가한테 의뢰를 할 때는 그냥 내가 요구하는 게 이겁니다 하고서 써갖고 그 사람한테 주면 그 사람이 보고 그걸 갖고 설계를 하지. 자, 여기가 끝나면 이 RFP가 쓰여진다. 이 RFP에는 이게 다 쓰여지는 거예요. 원장실 몇 제곱미터, 뭐 아이들 놀이터 몇 제곱미터, 공사비는 얼마 해야 되고, 디자인은 가급적이면 내가 뭐 어땠으면 좋겠고, 그것 말로 다 말로. 자, 이게 RFP다. 그러면 아키텍트가 이거를 가지고서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디자인. 이게 디자인.
그 디자인의 단계는 지난 시간처럼 뭐 여러 단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어떠한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건축가한테 넘어올 때 이미 정해진 거야. 정해진 거야.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무슨 사이트 어널리시스도 하고, 그렇죠? 법규 검토도 하고, 그 다음에 공사비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뭐 등등등등 사용자들의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갖고 이걸 갖고 RFP라는 걸 종합해갖고 건축가한테 던져줘. 건축가는 그걸 보고 말하자면 진짜로 작품 구상을 해서 건축물을 만드는 거다. 여러분들은 지금 두 개를 다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점은 여기에 있는 거지, 이게 있는 게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이 플래닝이라고 하는 것과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 자, 그리고 플래닝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뭐 방대한 양의 요구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것도 사실은 영감 있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응?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건 뭐냐? 건축가한테 영감을 주는 거야. 예를 하나 들지. 미국의 미니애폴리스 대학인가 뭐 대학 이름이 그런데 학교 안에다가 오페라 하우스를 하나 짓기로 했어. 오페라 하우스. 빌딩 타입은 정해진 거야, 그지? 오페라 하우스야. 이건 뭐 딱 정해. 자, 근데 어떠한 오페라 하우스를 지어달라고 건축가들한테 요구를 해야 되나? 이걸 갖고 열띠게 학내의 수많은 구성원들이 토론을 해. 1년 동안. 거의 1년 걸렸어. 뭐 학생들, 교수들, 교직원들 얘기를 딱 들어가고 지역사회, 동창 뭐죠. 그래갖고 결론을 냈어. 오페라 하우스 어떤 청바지를 입고 가도 되는, 딱 와한다. 보통 오페라 하우스라 그러면 뭐예요? 이게 턱시도 있고 정장 있고 드레스 코드가 있지. 사실 오페라라고 하는 건 오페라를 보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페라 인터미션 앞전으로 그 큰 로툰다 홀에서 서로 사교하는 게 목적이야. 오페라의 목적은. 그러니까 다 이러고 가는 게 드레스 코드고. 그런데 청바지를 입고 가도 되는 오페라 하우스. 그러면 어떤 오페라 하우스를 원하는지가 딱 나오잖아. 그렇지? 1년 동안 이 얘기를 막 모아놨으니까 책으로 하면 이만큼인데 이걸 한마디로 딱 요약하니까 이거. 자, 이거 되면 건축가가 금방 영감이 떠올라. 야, 따다닥 하고 영감이 떠올라. 자, 이런 것처럼 어떤 프로그램이라는 거와 디자인이라는 거에서 이 어떠한이라는 걸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이 어떠한이라는 거를 말로 표현해야 되거든. 지금 여러분들은, 그지? 그 프로그램이라는 건 말이야, 말과 숫자야. RFP는 말과 숫자라고. 말과 숫자를 갖고 던져주면 아키텍트는 그걸 가지고 그림으로 내놓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것을 구상하는 게 뭐냐 이거야. 그거를 지금 찾아내는 거지. 우선 실제 시간까지 그거 찾아내는 거야. 이게 컨셉이야. 말 그대로 이게 컨셉이야. 그 컨셉을 어떻게 이렇게 구현해내고 어떤 공간을 가지고 어떻게 지어질 수 있게 만드는가는 이제 우리가 3주 이후에 할 거고, 우선 우리 단계는 이거다. 무엇을, 그런데 어떠한. 지난 시간에 우진이는 공유주택 이렇게만 얘기했어. 대강 맞아. 공유주택. 자, 주택이라는 프로토타입이 있다. 그렇지? 그리고 그게 어떠한 타입이냐면 공유라는 거다. 자, 이것만 갖고서는 그냥 시작은 할 수 있지. 그런데 저거보다는 더 말하자면 영감이 딱 생기는 주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그 디자인이 나오는 거야. 그게 없으면
그 디자인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내가 설득을 할 수가 없어. 알았어요? 그러니까 건축주가 어떤 경우에는 이걸 명확하게 이렇게 청바지 입고 가는 이런 것처럼 명확하게 이렇게 제시하기도 해. 그런데 대부분의 건축주들은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건 있는데 그걸 말로 표현을 못해. 그렇지? 마치 어떤 환자가 있는데 아프긴 아픈데 뭐라고 표현을 못하는 거. 그럼 의사는 어떻게 해야 돼? 잘 인터뷰를 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가를 이렇게 디스크립트하게 만들어야 돼. 응?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를 해야 이게 물건이 될까라는 거를 스스로한테도 묻고 이렇게 해갖고 그걸 지금 끌어내는 중이다. 자, 이거에 제일 중요한 참조가 되는 거는 사이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중요한 거는 케이스 스터디. 그러니까 작가여도 좋고 뭐도 좋고 뭐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하려는 것하고 제일 참조가 될 만한 것들을 자꾸 찾아야 돼. 오늘도 사실 그거를 찾아갖고 주제 발표할 때 같이 시켜야 되는데 내가 지난 시간에 그걸 놓쳤는데 어쨌든 다음 시간에까지 우리가 주제 정하고 컨셉 같은 것까지 정할 거예요. 빨리 끝나면 다음 시간에 끝나고 조금 더 해도 되고 그런데 그런 걸 할 때 항상 케이스 스터디 참조가 될 만한 케이스 스터디 그 다음에 거기에 키워드 이걸 갖고 내가 내 걸 만드는 거야. 알았죠? 자, 여기까지 우선 하고 발표를 하면서 또 합시다.